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교육받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 껍데기만 전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은. 왜? 그 속에 들어가는 길을 몰랐거든요. 오이코노미아. 제가 헬라를 좀 늦게 배워가지고 요즘 헬라를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취미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집이라는 뜻이죠. 노미아, 경영하다,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집을 잘 다스린다, 오이코노미아. 바로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코노미, 경제라는 이런 뜻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가정의 경제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 경제죠. 나라 살림을 잘 사는 것, 이것이 이코노미죠. 그래서 그런 경제를 잘 다루는 이론과 실기를 습득한 분들을 우리는 이코노미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제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봐왔습니다만은 성경에 많은, 어떤 분들은 뭐 2200구절이라 그러는데 저는 2200구절까지는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서치 엔진을 통해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에 또 NIV 버전에 어떤 단어를 입력해서 쭉 해보는데 그렇게 많게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란 것은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경제의 어떤 안경을 쓰고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는 사실에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 실무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좀 적용을 잘 못했을까?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저도 일반 서리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 성경적 재정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것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뭐 목사님이 뭐 오늘날 번영신학 한다고 이렇게 뭐 혼날까봐 그러시나?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으면서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깨닫고, 저의 경제학 원론 바로 저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에 대한 것도 공부도 좀 이렇게 해봤지만 성경의 이 깊은 이 원리가 이곳에 숨어 있는데 어쩌면 애써, 어제 우리 박은남 목사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애써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가 좀 너무 외면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먼저 우리가 이소룡의 그 무술의 전문가,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참 제가 이 말 좋아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1만 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연습한 사람은 정말 두렵다. 이게 뭐죠? 여러 가지 만 가지 발차기가 있는데 그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그 뭐 발차기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발차기를 1만 번 한 사람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죠? 전문성. 우리가 말하는 competency.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내 그물을 던져라. 깊이가 뭐죠? 이게 전문성이거든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봐. 이게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처럼 1만 번 그 발차기를 한 사람은 엄청난 아마 무도인이 아닐까. 우리 모든 이 원리가 비슷하듯이 이소룡도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다음 분을 우리가 보면 금융지능, financial quotient, 우리는 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재정에 대한 실리 법칙, 이게 이제 복리의 법칙인데 나의 원금이 2배가 되는 그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 이자가 8%다. 그럼 72에다가 8을 나눠보는 거죠. 그럼 8, 9, 72. 그러면 9년이면 내 원금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또 뭐 10%의 법칙.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100이라는 수입이 있을 때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철저하게 10%를 하나님 앞에 tithe and offering,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창고에 가득 차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다시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곡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원리는 기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11조는 제복해요. 그러나 땅에 있는 내 곡간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양식은 열심히 일하는데 내년에 먹을 그 씨앗은 따로 분리해서 준비해 놓지 않더라는 거죠. 그 10%는 내 것이 아니다. 내일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10% 세이브하는 훈련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반드시 10%는 뭘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이빙하는 금액도 우리가 6개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세이브가 되고 나면 그걸 멈추고 그 10%를 다시 투자하는 쪽으로 넣어서 20%를 계속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젊은 우리 자녀들 있지만, 자녀들은 다른 특별하게 지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입의 절반을 무조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법칙이 72의 법칙이에요. 원금이 크면 클수록 빨라진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빨라진다. 이게 원리예요. 이거는 뭐 박사가 되고 무슨 경제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런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법칙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법칙은 작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바로 이 유니버셜 로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못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7.3의 법칙, 전체 수입의 70%로 살고 30%는 따로 구별한다. 10%는 11조와 자선에, 10%는 인생의 기후를 대비한다. 그리고 10%는 종잣돈으로 내년을 봄에 심을 것을 따로 떼어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곡간을 위해서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곡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곡간이 뭔지도 몰랐고 곡간도 없었고 그냥 통장 정도는 갖고 있었지, 투자에 예를 들어서 채권 투자 따로 계좌 하나, 어떤 좋은 우량 기업에 이런 거 하나,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믿음 없던 사람들도 씨 뿌려놓고 기우제는 드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곡간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심각한 수준이죠. 우리 금융 IQ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4% 노후 자금 준비는 뭐냐? 앞으로 노후 자금 4% 내에서 생활비로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노후 자금 안 건드리고 사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가 월 100만 원이 매월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2달이면 얼마죠? 12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4%니까 약 25를 곱하면 3억 정도가 필요해요. 3억 정도가 있어서 4% 가지고 100만 원, 즉 4%의 배당금이 나오든 이자가 나오든 그 살려면 그 4% 룰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4% 나오면 3억인데 8% 나오면 1억 5천, 16% 나오면 7,500만 원만 있어도 내가 기초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 나의 재정 계획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게 아예 없으면 그냥 흐릿하게 그냥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방향이 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래? 그럼 나는 무조건 16%는 1년에 연수익을 낼 거야. 그럼 나는 7,500만 원 필요하네. 지금부터 종잣돈 모아야지. 불려나가는 거죠. 새로운 꿈이 생기잖아요. 재정에 대한 꿈이. 그래서 이 금융지능의 IQ는 4가지로 보는데, 투자에 대한 지식, 두 번째는 시장의 원리, 우리는 미스터 마켓이라고 부르죠. knowledge, 미스터 마켓, 회계 지식. 이게 이제 뭐냐면 어카운팅. 어카운팅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저도 회계학과는 아니지만 어카운팅 프린시플하고 파이낸셜 어카운팅 할 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투자함에 있어서 회계는요, CPA처럼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나중에 가르쳐주는 몇 가지만 딱 집으면 이 회사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아니면 꼬꾸라지는 회사다, 몇 년 안에 망하겠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맨 먼저 뭐부터 하자 그래요? 병원에 가면 소변 받아 오라고. 또 뭐 하죠? 팔렘이라고. 뭐 재죠? 혈압. 또요. 피 좀 빼자고. 왜 빼죠? 아니 나 이렇게 멀쩡한데 뭐 피 빼고 오줌 검사하고 뭐 그래요. 우리는 뭐 오줌 봐봐야 몰라요. 의사들은 오줌만 가지고도 여러분 건강을 알잖아요. 피만 가지고도 지금 암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뭐 엑스레이 찍고 CT도 찍고 MRI 찍고 하면 우리는 보여줘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의사들은 알잖아요. 그게 바로 딥시, 깊은 데로 가서 네 그물을 던져라. 전문 지식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봐도 엑스레이 아무리 봐도 그냥 뭐 허옇고 시커먼데 의사가 볼 때는 아 여기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듣고 아는 거지 우리가 뭐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융 지식 또 많은 어떤 자본의 흐름이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지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 어카운팅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법률 지식과 세법,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열심히 법률 뭐합니까? 세금이 25% 빼가고 뭐 30% 빼가버리면 보통 일반 트레이더들이 많이 남길 때 이런 저개발국가 필리핀 같은 데 보통 20% 30% 남겨요. 일반 소매 업종 같은 거는 필리핀의 졸리비, 퓨어골드, SNR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 그 기업은 퓨어골드라는 기업이 소유주의 홀딩 회사예요. 이런 기업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물건 팔리니까 우와 돈 잘 벌겠네 이러죠. 평균 이익률이요 4%예요. 4%. 우리 한국의 기아자동차 순이익률이 44%예요. 그러면 성숙한 회사의 순이익률은 4%인데 필리핀은 제가 추천해드릴 회사들은 순이익률이 26% 36%고 수두룩해요. 한국에 1년 장사 필리핀에 1년 장사하면 한국에 한 5, 6년 장사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으면 그 기업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회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아, 필리핀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것들 뭐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에 왜 투자해? 여러분 진짜예요? 수치 놓고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놀라워요. 2020년에 상장하는 컨버지라는 회사는 지금 120 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1 빌리언이요 2,500억이에요. 우리 돈으로 10 빌리언이면 2조 5천억이에요. 100 빌리언 같으면 2조 2경 그죠? 우리는 뭐 이경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갖고 뭔지도 잘 모르겠어. 네? 그런데도 그거 조그마한 회사래. 나 그런 분들이 더 우습더라고. 조그마한 회사래.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요 중견기업이 위에 탑에도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상적인 슈퍼피셜 이 껍데기만 전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은. 왜? 그 속에 들어가는 길을 몰랐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뭐 퓨어골드에 대해서 재무제표 좀 뽑아가지고 한번 기업이 어떤지 보시오. 재무제표 어디서 가서 본대? 또 본들 여러분 360페이지 영어로 된 거 제가 첫 페이지 보고 그냥 두통약 먹어야 돼. 먼저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디에서 찾는지도 모르겠고 또 본들 압니까? 찾기는 찾았는데 그 어려운 말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정말.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읽어야 될 책을 그 다음 좀 추천을 하는데 이게 조금 옛날에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추천했던 거라 어제는 제가 보드 셰프의 돈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라 했는데 우리 여기 우리 고등학교 자매 오셨는데 이런 책은 반드시 아버지가 좀 사서 자녀에게 꼭 주세요. 이 보드 셰프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 책 읽어보면 그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이 왜 이 책을 꼭 읽어봐라 했나. 그리고 이제 처음 고등학교 때는 이런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역 The Richest Man in Babylon 이런 책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럼 젊었을 때 이런 재정 지능을
좀 쌓아갈 수 있고, 코스툴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다 되게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제가 보는 막 어려운 그런 책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도 여러 번 보고 이 책도 여러 번 보았는데,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본주의가 뭔지도 몰라. 이럴 때 하는 말이 OMG, Oh my God. 진짜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 저 어릴 때 토끼 잡으려면, 제가 지리산 산자락에서 자랐는데, 토끼 잡으려면 맨 먼저 산으로 가요. 어디다 이제 고라고 그러는데, 서울말로 뭐라 그러죠? 예? 건물 말고. 예? 덫. 예. 우리 이제 고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아주 강철 이렇게 이제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딱 해놔야 되는데, 어디다 해놓냐면 먼저 토끼가 다니는 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딱 토끼 똥을 발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토끼가 다니는 곳은 똥을 싸놓고 가거든요. 그럼 그게 길이에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작은 소나무나 이런 것은 소나무의 한쪽을 묶고 그 골을 딱 만들어서 전혀 눈치 못 채게 소나무 잎도 좀 떼서 같이 이렇게 붙어갖고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럼 지나가다 목 딱 걸리면 딱 걸리도록. 우리는 길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 골을 놓으려고 해도 길을 모르니까, 딴 데 놓으면 토끼가 그 다닙니까? 토끼가 다니는 길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고, 나는 왜 인생에 꼬이냐고,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도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을 못 찾는 것처럼 이 경제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면 토끼가 있는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자본주의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제가 요즘도 자주 한 번씩 뒤져보는 책.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또 선교사님들 반드시 가르쳐야 될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 나중에 여기 좀 돌 테니까 좀 찍어 가세요. 그래서 유대인 하브루타 경제교육, 이건 꼭 사서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시고, 대신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되고 나면 이제 장기 투자, 어제 뭐 말씀도 좀 하셨는데, 장기 투자는 이제 기업의 본질을 잘 분석해서 기업의 가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우량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겠다, 이런 게 이제 가치 투자 또는 본질 투자,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 김정환이라는 분이 자기 딸에게 이 투자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름이 이한이더라고요. 이한이에게 이 김정환 씨가 딸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이게 아주 써놨는데, 이게 1, 2, 3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쉽게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이 어떤 뭐 투기가 아니라는 거, 회사의 오너가 된다는 거, 이런 사실을 우리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자란 우리는 주식 투자면, 야, 망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다고. 우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주자도 못 꺼내. 또 교회니까 또 주자도 못 꺼내더라고. 술 먹기만 하면 막, 와, 그 주시를 제가 싫어해요. 한국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슨 주식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청년 대학부들 교회 내에서는 뭐 찬양하고 앞에 서서 하죠. 자기들 그 전부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봐요. 전부 주식 얘기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왜? 혼날 것 같거든, 분위기가. 그러면서 나가서는, 야, 어떻게 됐냐? 야, 엔비디아 어떻게 됐대? 왜 저리 꼬꾸러진대? 전부 온통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 만약에 그런 형제 자매들을 교회에서 이런 경제 교실을 열어서 정말 성경적 재정 관리,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부리는 사람이다. 어제 우리 박헌남 목사님 얘기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라 그랬지, 누가 돈을 사랑합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우상이죠. 그럼 뭡니까?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거나, 뭡니까? 프라이오리티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1순위다. Put God first. 그분을 1등에 놓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 선택 순위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단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1등은 나 양보 못해 이거잖아요. 11조의 개념도 그렇고 첫 아들의 개념도 그렇고 첫 것의 개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고 그러면 물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돕고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 더 좋은 교육 시키고 자녀들을 통해서 또 더 다음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rule over and subdue it. 이 개념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거든. 문화의 부분,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법률 이 8개의 이 영역 우리가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경제 분야는 다 내줬어 이제. 예술 분야도 거의 다 뭐 다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오니까 뭐 행위 예술 해가지고 올 홀라당 먹고 뭐 예술이래. 여러분 우리가 빠져나오니까 그런 세상이 그렇게 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경제의 영역을 저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의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훈련이 돼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와야 돼요. 교회를. 그래야 교회 문턱 한번 처음 밟아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곳이 되어야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세상에 가서 그것을 뭐 하나 배워볼 거라고 막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한데 그거 낑겨가지고 나중에 자체다 그쪽에 동화돼 버려. 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현지 청년들에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는 이 PPT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나눠 드립니다. 왜? 교육하라고. 이거 뭐 적겁니까? 다 주님의 원리 뽑아낸 건데. 그래서 가져가서 또 좀 각색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자꾸 나눠야죠. 그래서 현지인들을 좀 조금이라도 부유하게 만들고 그래서 좀 그들로 하여금 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시청해야 될 동영상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자본주의라는 이게 좀 처음이 힘들면 이 자본주의 동영상 다큐를 보세요.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본주의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요즘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 유튜브에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냥. 그래서 저는 뭐 대학을 하나 더 나왔다 그래요. 유튜브 유니버시티를 하나 더 나왔다 그래요. 제가 합동 신학교, 구약학, 신약학, 조직 신학 교수들 제가 빠삭해요. 저는 그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막 동영상을 몇 번을 제가 들었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깔려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 내 속에 불이 있느냐 없느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잭 웰치 회장으로 배우게 되어 있게 에너지, 에너자이저, H, execution. 내 속에 불이 있고 다른 사람은 불을 붙일 수 있고 동기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리더의 조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는 거죠. 돈의 힘, 이거 6부작인데 이것도 잘 되어 있어요. 앙트레프레너, 바로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유산이에요. 이 기업가 정신, 이게 바로 청부사상. 우리 청교도들이 그토록 지키고 있던 근면, 성실, 정직, 그리고 돈이 모이니까 그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을 모이게 되니까 자본이 쌓이고 기업이 탄생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자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대기업 빚 3부작, 이 부채라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또 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다, 레이 달리오라는 유명한 투자자, 파생상품하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다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요번에 이렇게 이 교육받고 나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나는 얼마를 모으고 싶은가? 파이낸셜 골을 정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탁, 배 목사님 얼마를 모으고 싶으십니까? 이런 물으면 아마 바로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누가 물으면 그냥 100억은 갖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은 투자회사도 만들고 우리 필리핀 사람들도 취직시키고
5천 명, 뭐 말은 맨날 5천 몇 명인데 하는데 말만 5천 명인데 어떻게 먹일 건데 이러면 답이 없어요. 말은 뭐 5대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5천 명 먹이고 뭐 500여 얘기는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먹을 건데 이러면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절대 거의 안 돼요. 목표부터 정해봐야 돼요. 얼토당토 않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는 사실은 목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목표입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뇌를 1%, 2%, 3%도 못 선대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그러면 여러분이 목표를, 택도 없는 목표를 세우면 택도 없이 여러분 뇌가 일하기 시작해요.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그 목표를 세워 누워 있는데 아유 어떻게 그거 모으지? 나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는데 아유 너무 허무맹랑한 목표 세웠나? 혼자서 막 생각하죠. 여러분 생각 안 하는데 우리 무의식은 벌써 답을 찾기 시작해요. 우리 뇌는 놀라워요. 어떤 키워드를 인풋을 해주면요 알아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다가도 꿈속에 막 뭐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내가 세컨 인컴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되지?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방법을. 그게 바로 목표의 중요성이에요. 목표에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열심히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제가 목표 세워놓고 야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려가지고는 100억이 어려운 숫자다. 내 나이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26%씩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여러분 3년마다 더블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 26%. 그러면 26%면 3년마다 내가 2배로 불릴 수 있네? 그러면 또 이제 이야기가 틀려지죠. 그러면 3, 6, 9, 12 쫙 해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1밀리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첫 해는 2밀리언 3년 지나서 그 3년 지나서 4밀리언 6년 지났어요. 9년째 8밀리언 16밀리언 32밀리언 63밀리언 124 이렇게 딱 계산을 한번 해봐요. 오? 이게 몇 번 안 갔어요. 7번, 8번 가면 놀라운 숫자가 나온다. 그럼 그 가능성의 수치료는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how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크게 목표를 보지 말고 26%를 보면 되잖아요. 26%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런 투자자들이 버는 게 워런 버핏 21% 본다는데 나는 26% 벌어야 돼. 그럼 워런 버핏보다는 많이 벌어야 되네. 그럼 워런 버핏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지? 워런 버핏은 규모가 너무 커. 어카운트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잖아요. 우리 기동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벌써 넣고 빼면요 벌써 동네가 다 알아버려요. 그분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그림자를 남겨놓고 지문을 남겨놓고 다니거든요. 근데 개인 조그만 사람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아무도 몰라.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기동성이 장점이잖아요. 그럼 맞다. 내가 기동성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러면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매월 말일날 쭉쭉쭉 사고 하는 거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매월 말 사기는 사되 좀 이렇게 낮은 위치에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저 아래 동네에 있을 때 사야지 저 꼭대기에 가서 사면 좀 이게 힘들겠구나. 이런 이제 메소돌로지가 나오겠죠. 방법들이. 이게 바로 목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시거든 허무맹랑한 목표를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이게 툭 치면 그냥 툭 튀어나오도록 한번 해봐요. 그러면 머리가 좀 복잡해질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데 이놈의 이게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좀 들 건데 아마 어느 순간 자기가 이런 책을 아마 들고 비행기간에 오가며 짜투리 시간에 책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둘러 판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reason to build your wealth. 왜 그걸 쌓고자 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이유가 뭐냐? 그 돈 벌었으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종잣돈은 있어? seed money. Do you have seed money? 물어봐야 돼. Do you have a storehouse? 고가는 없는데요. 만들면 돼요. 그러면 현재 수입은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럼 돈이 있다 쳐요. 투자 전략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있나요? 액션 플랜. 그리고 나는 어떤 투자자가 돼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단기로. 데이 트레이더, 스페큘레이터. 이 스페큘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투기라는 이런 단어인데 우리 한국인이 즐겨 쓰는 개념이 투기 개념이에요. 투기는 뭡니까? 투기하고 투자하고 같은 투자죠. 뭐가 차이 나는지 아세요? 투기와 투자. 투기와 투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분간도 잘 못하면서 야, 그 투기할래? 뭐 이렇게 또 말은 잘해요. 투기하고 투자하고 뭐가 차이죠? 선교사님 투기하고 투자하고 뭐가 차이죠? 한자 다른가요? 자하고 기가 다른가요? 자기. 제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복잡한 말보다는 알고 하면 투자, 모르고 하면 투기. 쉽죠? 아, 그렇구나. 모르고 하면 투기네, 그게. 코인 잘 모르면서 하면 투기예요. 주식 잘 모르고 하면 투기예요. 너무 얘기 듣고 따라가면. 망할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잘 알고 투자해야 돼. 그게 뭐냐면 기업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이고 어떻게 지금 모은 돈인데 이 피 같은 돈을 아무 데나 툭툭 던져주면서 투자하면서 한번 해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뒷 배경도 조사도 좀 해보고 사기 전력이 있는지도 좀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잖아요. 기업도 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업은 너무나 투명하게끔 이 공시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디스클로셔 의무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요 바로 상장 폐지가 돼버립니다. 볼런터리 딜리스팅을 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우리 이번에 상장해서 폐지할래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권거래소 SEC 이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법을 하나 어겼다 그러면 바로 그냥 생션이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렇게 떠보면 Suspension Hold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루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 자본주의에서 바로 이 자본관리 이런 법은 이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IMF 때 정말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분식 회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어카운팅인데 분식이라는 말이 데코레이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해칠한 무덤처럼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바깥에 허연 가루를 칠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고 이 분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데코레이션 이게. 그래갖고 이걸 숨긴 거예요. 바로 그게 분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자회사를 통해 갖고 자회사 매출도 내 거 이렇게 또 해놓고 자회사는 또 따로 해가지고 전체 내 매출 더하기 자회사 하니까 매출이 엄청 큰 것처럼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거죠. 그걸 전부 다 싹 정리를 한 기회가 사죄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스페큘레이션은 모르고 할 때 그리고 알고 하면 투자다. 그리고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사실 구분이 애매해요. 뭐 기간으로 1년 미만은 단기 투자, 2년에서 5년은 중기 투자, 5년 이상, 10년 이상은 장기 투자 그러는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는 때로는 단기 투자도 돼야 되고 때로는 중기 투자도 돼야 되고 장기 투자도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머랄코에 주식이 좋다고 그 기업을 투자해서 근데 이렇게 신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머랄코가 매번 20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이제 어프로벌을 났는데 20년 쭉 하기 전에 이제 18년, 19년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이제 다시 또 이 메트로 마닐라 전체를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는 이 허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야,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난 계속 쭉 밀 거야, 뭐랄까. 그런데 뉴스가 점점 상원 쪽에서 그동안 너무 뭐랄까에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해서 안 해줄 이런 게 느껴져, 낌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기 투자니까 뭘 할 거야. 죽어도 뭘 할 거야. 뭘 할 거는 나의 무덤까지 가야 됩니까?
그럴 때는 눈치 빨리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잠시 비를 피했다가 처마 밑에 피했다가 비가 오거든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잠시 처마 밑에 있다가 가면 죄가 됩니까?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럴 때 잠시 빠져 있다가 다시 탁 해서 허가 받으면 그때 또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장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예요? 그 팔고 빠졌다고 해서 단기 투자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그죠?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영업을 하고 사건 사고도 터지고 작년에 PLDT가 이 회계 장부에 오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그 간접 상장이 돼 있는데 미국에서 이 소비자들이요 단체 클래스 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그냥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본 우리는 빨리 야 이게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엄청나게 악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난 괜찮아 할 거예요. 아니면 잠시 빠졌다가 나중에 그게 다 세틀됐다 이 소송이 다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와 단기의 이런 구분들은 구차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을 쭉 보다가 이상 징조가 있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던 신호가 감지될 때는 잠시 빨리 발을 빼고 피해 있어라. 그 기간이 짧더라도 단기 투자자가 아니고 그 사람 장기 투자예요. 다시 이게 회복이 될 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해서 현금을 딱 재고 있다가 보는 거예요. 그게 다 괜찮다 하면 그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념을 다시 좀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분을 우리 보면 이제 우리는 어디 소속이 이게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가 우리에게 늘 얘기해주는 Employee, Business Owner, Self-Employed Investor.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급여 생활자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제 paycheck to paycheck 월급 받고 월급 받고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이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냥 불안하지 않고 특히 여성분들은 그냥 남편이 매월 일정 금액이 딱 소득이 있는 걸 좋아하지 들쭉날쭉 하는 거 불안해 하잖아요. 그 이제 요게 이 사분면에 있으면 이제 경제적 풍요를 누리기는 아주 이제 어려운.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자기 자영업을 하죠. 셀프 임플로이드. 그러다가 좀 잘 되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로까지 가고 비즈니스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비즈니스는 열심히 했어요. 비즈니스를 딱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죠. 제가 어디를 못 갔냐면 저 인베스트의 길을 비즈니스 할 때 인베스트의 길을 갔었어야 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저 인베스트로 가야 된다. 그 사업하면서 수입의 일부분을 반드시 떼어서 인베스터가 돼. 그 비즈니스맨이면서 인베스터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이지만 나의 일부분을 작은 부분이라도 떼어서 인베스터가 돼야 된다. 학생이지만 나의 용돈을 떼어서 인베스터가 돼야 된다. 이 개념을 딱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자기는 인베스터야. 엔비디아의 주주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빨리 I 분면으로 빨리빨리 옮겨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의 뭐 직장인이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바로 여기서 비즈니스 오너하고 인베스트먼트 이 사이드는 이제 자유로운 즉 경제적 자유, 파이낸셜 프리덤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빨리 옮겨가야 된다. 사업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필리핀 BIR이 세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전산화되고 이래서 별로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뭐 저 할 때는 많이 속여먹고 이랬는데 가짜 영수증도 발행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 죄송했는데 처음엔 그건 뭐 잘 모르고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베스터가 되는 길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5천 페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좋은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뭐랄까 미스터 빵일리난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블릭 플로트라는 건데요.
기업에 100% 지분이 있으면 퍼블릭 폴루트는 20% 기본적으로 이 퍼블릭에게 오픈되도록 20%는 비워놔야 돼. 오너가 내가 그냥 다 할래 90% 갖고 있고 10%만 안 돼요. 그래서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그걸 정해놨다고요, 법으로. 그러면 무조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단 못 사는 기업이 딱 한 가지 있어요. ABS, CBN하고 GMA 방송국은 못 사요. 왜? 외국인이 지분이 들어와서 우리 MBC나 JTBC처럼 이렇게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일단 투자를 해놓으면, 장악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앵커 바꾸고 막 이렇게 뭐 방송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국에 불리하게끔 되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못 삽니다. 오다를 냈어. ABS, CBN은 ABS, GMA는 GMA7인데 딱 쳤는데 오다가 안 걸려.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포린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건 못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향한 미래 도전은 이 인플로이, 즉 직장인에서,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인베스터다. 개인 인베스터가 되는 길이 자본주의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우리 중국도 이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흑묘, 백묘론해서 이제 마오쩌둥 시절에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안 되냐 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스템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공산당이 결정하면 그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거죠, 땅도.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우리 9번에 보면 액션 플랜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놨는데요. 성경의 12가지 축복의 말씀을 좀 암송해라. 제가 앞에 줬던 그 말씀들, 그 다음에 가계부를 반드시 기록해라. 이거는 가계부를 기록하면서 나의 수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새고 있는지 방향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적어보면 금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가져와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요것만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문가 되려면 제가 한 200권은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뭐 다 얘기 안 했지만 그 외에 뭐 이렇게 경제 관련 서적 이렇게 하면 뭐 수백 권이 되겠죠. 근데 꼭 읽어야 될 책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이 상당히 거의 열려요. 그 다음에 공부와 동시에 투자해요. 어떤 분 보면 목사님 아직까지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는 아직까지 투자자로서 멀은 것 같아요. 너 죽을 때까지 멀었어. 죽을 때까지 투자 못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하는 줄 알아요. 완벽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술하면서 잘못해갖고 뭐 혼도 나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여러분 돈이 걸리면 손이 떨려요. 밥맛이 없어요, 솔직하게. 안 해봐서 그렇지. 선교지도 못 갈 것 같아, 막 이래. 어떤 때는. 제가 그 유혹이 하나님 오늘 날씨 조시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가르칠 맛이 안 나는데요. 뭐 이럴 때가 없었겠어요. 있지만은 이빨을 악물고 와서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이제 뛰어넘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이모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자자가 될 때 더더욱 우리가 성경 읽기를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맨 먼저 어떤 것 보기 전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4장씩을 계속 지금 수년간 해오는데요. 맥체인 성경 읽기는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put God first 이런 말은 뭐 하나님을 맨 우선순위에 두야 그러면서 사실 어떤 때 우리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좀 코스모스가 이렇게 착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투자를 하시기 시작할 때 말씀을 앞에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객기를 셀 수 있는 죄인들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제 공장이에요. 뭐 온갖 죄를 만들어내. 이유는 수백만 가지,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놓치지 않도록 딱 말씀을 중앙에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12가지 그 앞쪽에 제가 드렸던 말씀들 그걸 딱 외워놓고 해라. 그래서 Your owner, I'm manager. 우리는 청직이고 당신은 소유주입니다. 그 주인이 언제든지
스톱 하면 스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스튜어드십 이걸 다 가지고 투자를 해야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다 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별돼야 돼요. 물질을 다룰 때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경고를 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you cannot serve the God and money. 그러니까 우리가 만이를 서브하는 존재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돈은 서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용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돈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에어컨을 껐나요? 여기는 여기를 다 꺼버리면 어떡해? 자, 그리고 깨끗한 부자가 돼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불을 대물림 해줘야 된다. 그 대물림 하는 게 죄가 아니다. 우리는 대물림에 대한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한 5분만 좀 이렇게 좀 쉬었다 가죠.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 필리핀 한인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